어제 장동혁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언제까지 이렇게 살모사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살모사 정치. 사실 그래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속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행보를 보고 장동혁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막 그렇게 맹 비난을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저자세로 정말 비굴하게 처신하는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최근에는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단계 게시판 관련해서 사과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은 또 제명 처분을 받았고, 거기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근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는 네. 그전보단 나아졌지만 검사를 했던 그 공무원 시절의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왜냐면요.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당의 최고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생명을 걸고 뭐 명분이 뭐가 됐던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찾아가서 내가 제명되든 제명되지 않든 격려를 해주는 게 정말 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당이 나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해도 그에 대해서 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것도 방법이지만 굉장히 소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처절하게 정말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정당을 사랑하는 정당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한테 배운 정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정쩡해요. 사과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사과 받아야 될 사람이 한동훈 대표 같은데 결국 핵심은 그 가족들의 아이디가 당했냐 도용되지 않았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론 조작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나 없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고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 조작이다 이러면서 고소고발 하시는데 이제 그런 법률가적인 물, 율사적인 물, 정말 대한민국 악질 검사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는 정당인으로서 이제 좀 거듭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한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개혁신당 쪽의 평가를 먼저 받아볼까요? 사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 많이 아쉽습니다. 네, 뭐 너매당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 깊게 드리긴 네. 좀 뭐하지만 제 표정 보세요. 좀 말씀 표정이 한번 나오고 있어요. 좋아하는 표정 것 나가고 같은데요, 있어요. 얼굴이? 표정을 좀 할게요. 이게 상황을 호전시키는 사과가 있을 거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과가 있을 건데 엊그저께 한동훈 대표의 사과는 상황을 호전시키는 사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행동으로서 당에서 메시지를 내고 어떤 갈등을 봉합해야 된다는 의지는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사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녕하세요, 한동훈 대표입니다. 저를 향한 당무감사는 정치보복이자 조작입니다 부터 시작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사과문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원인은 부정하는데 결과에서만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책임전가와도 같은 말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사과를 했으니까 좀 행동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동혁 대표 저렇게 단식하고 계신데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장동혁 대표 괜찮느냐, 힘내자, 쌍특검 좀 관철해보자 라는 메시지로 그런 좀 부족한 사과를 좀 보완하고 벌충한다라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좀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속은 어떨까요? 어떤 생각을 김지호 대변인이 잘 아시네요. 속이 말이 아닐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말이 그럼 아닐 것 갤포스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괜히 속이 쓰리죠. 그 이긴 총장 얘기하신 것도 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정말 사과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과를 하는 순간 사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요구하죠.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과할 일인가? 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작감사 이건 정말로 이거는 정치 보복의 수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모진들로부터 이런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결국에는 주위 참모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나름의 그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정치 탄압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 정말로 온 그 메시지를 다 사과한다라고 했었어도 네. 지금 당권파라고 하는 분들은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 이것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건 가정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더 정치적인 그 모습을 보여줄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한 걸음은 나갔다. 음. 이 한 걸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고 과소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것은 결국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정치적인 숙명이죠. 한 걸음 한 나갔고. 걸음은 나간 것은 저희가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계속 봤잖아요. 네. 근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진일보된 것은 맞아요. 그건 평가하신다. 그런데 네. 어쨌든 사과라는 당사자가 부끄러워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긴 사무총장님한테 그쵸. 사과를 2번 했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에서도 하시고 여기 와서도 하시고 처음에 사과했더니 못 받아들여. 당신이 뭔데 사과해. 네, 이렇게 그래서 하셔서 한 번 제가 더. 한 번 더 페북에 글을 쓰면서 그쵸?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받아들여줘서 대인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도 그때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또 진영의 어떤 큰 역할을 하고는 실무자. 사과는 부끄러워야 한다. 그렇죠. 그 동지가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이제 공경에 처해 있고 네. 또 어떻든 국민들이 보기에 소수 야당을 저희가 막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갖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여러 사람이 정치 공학적으로 뭐 서사를 만드네 주변에서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아이고 우리 한동훈이 달라졌어요. 진짜 저렇게 탄압을 받는데 저 당에 붙어 있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구나. 없음 말고가 아니고 강남 우파가 아니고 네. 그리고 타워 팰리스에서 정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국민의힘 이 보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낮은 자세로 끈을 잡고 정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뭐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제 단식했던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 이제 그때 뭐 당내 당 밖 상황도 다 사실 힘든 상황이었는데 단식 이후로 뭔가 거듭난 측면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 단식 국면과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단계가 같이 맞물리면서 약간 좀 전선이 계속 내부용 같은 느낌으로 비춰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결기, 의지가 확고합니다. 네. 근데 그 시점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정광재도 말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어제 좀 들으셨나 봐요. 저는 이게 시점이 공교로웠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하시라도 그 단식을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시점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그 네. 보류 시점과 맞물렸는데 그런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단식에 임할 때부터 부담이에요. 부담이 될 수 이것을 정리하고 단식했다. 그러면은 네. 정말 장동혁 대표가 하는 단식에 더 많은 힘이 실렸고 한동훈 전 대표도 와서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와서 같이 격려하고 동지와 단식도 할 수 있고 이랬을 텐데 당내 갈등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식이 시작되니까 여당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쵸. 장동혁 대표 지금 사실 특검 때문에 그 단식하는 게 아니라 이 한동훈 이슈를 엎어버리려고 단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당 내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니까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그런 의혹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이죠. 근데 그런 내부형 평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밥 굶는 사람한테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터부시 되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 빨리 상특검에 대해서 일부러라도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이 당의 단합에 대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희도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날씨가 춥잖아요. 네. 이 추운 날씨에 그렇죠. 저렇게 텐트에서 자고 단식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저희도 부담이 큽니다. 네. 아, 하루속히 좀 단식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신임 홍익표 정무수석이 네. 빨리 좀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첨언하자면 네.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단식을 좀 조롱하시던데 청개구리 짓이라고 하고 네. 별말 다 쏟아내시던데요. 그래도 과거에는 본인을 이렇게 혹사시키면서 상대의 각성을 촉구하는 단식에 대해서 네. 존중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정치는 그런 금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서 유감이고 하루라도 빨리 정청래 대표, 홍익표 정무수석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찾아가가지고 네. 단식의 중단을 촉구한다든지 네. 쌍특검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주호 대표님 말만 그러실 게 아니라 당 정청래 그 대표에게? 대표실에 가서 뭘 명분을 좀 주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저라도 건의 좀 어떻게 하세요. 한번 찾아가서 그러니까 뭐 이- 위로를 예, 좀 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단식 결심하기는 쉽지만 나오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럼 그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19년에 황교안 전 대표 정말 8일 만에 네. 사실 그거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24일 했다는 게 맞아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24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수 진영에서 하면 8일, 9일이면 다 실려가는데 진보 진영에서 하면 20일 넘게 하는 것도 참 미스테리예요. 어쨌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민주당이 그 협치,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게 협치잖아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단식 국면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립 서비스만으로는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죠.